여기 네바다 남부의 신란 호수에 위치한 매우 기밀한 미 공군 시설인 51구역을 살펴봅니다. 51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넬리스 공군 기지의 부대인 네바다 시형 훈련장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미 공군의 공개 훈련장으로 사용됩니다. CIA에 따르면 51구역이라는 이름은 그곳의 지도 지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만들기 위해 이전에 파라다이스 목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파라다이스 목장은 그리고 나서 목장으로 짧아졌습니다. 다른 별명은 워터타운과 드림랜드를 포함합니다. 1958년 1662년 공공토지 명령에 따라 38,400의 이커의 땅 면적이 미국 에너지부의 전신인 미국원자력위원회에 의해 공공 사용으로부터 철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라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1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제한되고 주변을 순찰하는 무장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 통제의 허가 없이 위의 공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1구역은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시체와 UFO를 보관하고 숨긴 장소라고 믿는 음모 이론가들과 초자연적인 열광자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온 주제였습니다. 한 유명한 UFO 음모는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 접시의 잔해가 외계 우주선을 복제하기 위해 역공학 실험을 위해 51구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YOUGOV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의 54%가 정부가 UFO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5년 4월 12일 위 비행기의 개발을 감독하고 있는 CIA의 리차드 비셀은 항공정찰 임무를 하던 중 51구역으로 알려지게 될 장소를 처음 봅니다. 비셀은 콜을 포함한 다른 3명과 함께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스먼드 RITLAND와 켈리 잔선 락히드 코퍼레이션의 스컹크 워크스 책임자는 이 지역이 2위 훈련 조종사들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원자력위원회에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 보유지에 이 지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1955년 7월 CIA는 51구역을 사용하여 고고도 유의 정찰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아크스카트 초음속 정찰 항공기와 F-117 스텔스 지상 공격 제트기를 포함한 다른 항공기들도 나중에 이 지역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1959년 11월 51구역에 레이더 시험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1961년 10월 13일 현재 CIA의 계획 부국장인 비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라이먼 코크 패트릭 CIA 조사관은 51구역이 무단 관찰에 대한 현재의 보안 조항에서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1961년 12월 22일 첫 번째 어시기가 51구역에 도착했습니다. 1974년 SK와 LAB 우주비행사들은 의도치 않게 51구역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국립사진해석센터에 의해 검토된 다음 필름 롤에서 제거되어 금고에 보관됩니다. 1976년 8월 26일 중앙정보국에 나치 부국장이 데이비드 씨 에게 보낸 메모에서 공군 참모총장인 존스 국가안보회의의 외교정보위원회는 1978 회계연도까지 51구역의 관리를 CIA에서 공군으로 이전화하는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1989년 5월 13일 클래스 라스베이거스의 CBS 계열사 기자 조지 크냅이 51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폭로하는 밥 라자르와 인터뷰를 합니다. 라자르는 타격된 외계 우주선을 역설계하려고 시도하는 물리학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는 이 기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94년 9월 8일 미 공군은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잔해가 회수되었다고 진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종종 로스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젝트 모굴이라고 불리는 기밀 정보 프로젝트에서 나온 풍선, 센서 및 레이더 반사기의 부서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6년 1월 3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네바다주 그룹 레이크 근처의 공군 운영 위치를 연방주 주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위치와 관련된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성 또는 국제 폐기물 법으로부터 면제하는 대통령의 결정에 서명합니다. 1996년 3월 6일 51구역의 전 직원들과 국방부 사이에 시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 전 직원들은 그룹 레이크 근처의 운영 위치에서 위험한 폐기물의 저장, 처리 및 처리에 있어서 자원 보존 및 필수법 위반을 주장합니다. 1996년 7월 23일 51구역의 전 직원들과 환경보호청 사이에 시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환경보호국의 관리자가 그룹 레이크 근처의 운영 위치의 검사 및 제거와 관련하여 그녀의 법적 의무를 완수했다고 결정합니다. 2000년 4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위성이 51구역의 정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환경보호국의 각서에 서명합니다. 이 각서는 소송의 대상인 네바다주 그룹 레이크 인근 미 공군의 작전 장소에 대해 그 작전 장소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한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해당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영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가안보자료실의 선임 연구원인 제프리 T. 이채순 박사가 정보제일법을 요청했습니다. 포요 요청은 CIA의 로키드 유이 비행기 정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1년 5월 17일 저널리스트 에게니 제이콥슨의 책 51구역 미국 극비 군사기지에 검열되지 않은 역사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영일이 미 국방부의 UFO 비밀사무소인 첨단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 사무소는 5년 동안 2,200만 달러를 들여 그들이 이상한 항공우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2005년에 제출된 포요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51구역이 미군 비밀 구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밀 해제된 문서를 발표합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는 51구역에서 건설되고 시험된 유의 및 어이리 OXCORT 공중 감시 프로그램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문서는 이 장소의 비밀 상태가 외계인과의 접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12월 8일 제36회 케네디 센터 마너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1구역이라는 문구를 공개적으로 사용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고 UFO와 외계인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믿음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여배우 셜리 맥레인을 기렸습니다. 2014년 4월 2일 ABC의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하여 클린턴은 대통령 재직 중 보좌관들에게 정부가 UFO와 51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저는 사람들이 51구역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당선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서도 정보 파일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외계인을 보기 위한 탐색으로 51구역을 급습하겠다고 맹세하는 스톰 51구역. 그들은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사람들이 2019년 9월 20일 오전 3시에 이 장소에 우연히 마주친다고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공군 대변인 로라 네겐드루스가 정부 관리들이 페이스북 행사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51구역은 미 공군을 위한 공개 훈련장이며 우리는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자산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군은 항상 8월 11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독특한 무언가를 설립하고 모든 신자들을 위한 모임 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막으로 나와 별 아래에서 라이브 음악, 예술, 그리고 캠핑으로 가득한 세계로 다이빙하세요 라고 축제의 웹사이트는 말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네바다주 링컨 카운티의 관계자들이 방문객의 유입에 대비하여 비상사태 선언에 사전 서명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주최자들은 이 축제에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일리언 스톡을 취소합니다. 대신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51구역 기념행사에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2019년 9월 10일 2명의 네덜란드 남성이 51구역 근처 네바다 국가안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경찰에게 침입 금지 표지판을 보았지만 그 시설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무단 침입과 불법 주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약 200명의 사람들이 51구역 문 밖에 나타나 그 시설에 대한 침입을 했습니다. 링컨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술과 관련된 체포는 1건이며 캐나다 시민 1명이 외설적인 노출로 체포됩니다. 한 여성은 건널목에 가까이 왔다가 잠시 구금됐다가 현장에서 풀려났습니다.